알베르트 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만 64세이고 내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집이 두 채면 못 받는다고도 하고 매달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으면 못 받는다고도 하네요. 또 어떤 사람은 현금 2억 원 있으면 못 받는다고도 하더라고요.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화 상담이 많아서 그런지 계속 통화 중이고 아휴 참 답답하네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지 알베르토 쌤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막 알베르토입니다. 2021년 1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약 5,182만 명이고 그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52만 명 정도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852만 명의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으셔야 하니까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596만 명이어야 하는데요. 2021년 1월 기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564만 4,534명입니다. 66.19%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어르신들 70%가 받아야 하는데 66.19%만 받고 있다면 3.81%에 해당하는 31만 5천 명은 왜 기초연금을 못 받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내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지에 대한 이유를 6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고 내가 이 6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데 기초연금을 못 받고 계시다면 바로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 첫 번째는 주민센터 직원의 말을 너무 믿어서입니다. 은행에 3억 원 있으면 안 돼요. 월급 300만 원 받으면 안 돼요. 오피스텔에서 월세 받으시면 안 돼요.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가셔서 담당자에게 재산과 소득을 얘기하면 대충 듣고는 그 정도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신청하실 건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신청하겠다고 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면 답변해주기는 하는데 좀 어려운 질문이라도 나오면 구청 사회보장과 직원에게 전화해서 바꿔줘 버립니다. 직접 통화해서 물어보라는 거죠. 주민센터의 기초연금 담당 직원분들이 과중한 업무로 바쁘신 줄은 알지만 생각보다 훨씬 불친절하고 생각만큼 기초연금에 대한 지식이 깊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만 65세가 되셨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탈락하셨다면 내가 왜 탈락했는지 상세 내역을 꼭 확인하시고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내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있다면 즉시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당연한 권리를 직접 실천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 두 번째는 나이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으므로 만 65세가 되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받으실 수 없겠죠.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56년 6월 5일 생인 경우 생일이 속한 6월 달의 전달인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한데요. 만약 깜빡해서 8월에 신청하셨다면 6월, 7월
기초연금 2달치는 어떻게 될까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청인의 실수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주 냉정하죠.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생일이 속한 6월 20일 신청해서 한 달 뒤인 7월 20일 통보를 받았다면 6월달 기초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받아야겠죠. 생일이 속한 6월달에 신청했으니까 다음 달에 수급해서 꼭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은 늦어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꼭 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 세 번째는 소득과 재산의 초과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만 4천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분들은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니까 소득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소득 인정액은 모든 소득과 재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국민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한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고요. 재산에는 집값,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등을 포함하는 일반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을 포함하는 금융재산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을 모두 합해서 이것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한 값이 기준연금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 네 번째는 60일 이상 해외 체류입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거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출장이든 해외여행이든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이 넘어가면 바로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 2월 25일 출국해서 계속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5월부터는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하지만 귀국하시면 다시 기초연금 지급이 개시되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당신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 다섯 번째는 고급 승용차의 소유입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 및 이륜차를 소유하신 경우 소득 환산율 적용 없이 차량의 가액을 그대로 소득 인정액에 반영해버리기 때문에 기초연금 물 건너 가버리는 겁니다. 의외로 고급 승용차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를 들어 배기량 2400cc, 차량가액 4100만원인 승용차는 고급 승용차일까요? 일반 승용차일까요? 정답은 고급 승용차입니다. 그렇다면 배기량 3500cc, 차량가액 3000만원인 승용차는 고급일까요? 일반일까요? 정답은 고급 승용차입니다. 배기량 3000cc와 차량가액 4000만원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바로 고급 승용차로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차 2000cc 3000만원, 아내차 1500cc 2000만원, 차량가액을 합하면 5000만원인데 어떻게 될까요? 차량 가격은 따로따로 계산되므로 둘 다 일반 승용차로 인정돼서 일반 재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고급 승용차라도 연식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생업용 차량은 일반 자동차로 인정되고요.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고급 승용차 한 대까지는 일반 승용차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 여섯 번째는 고급 회원권의 소유입니다. 콘도, 골프, 승마, 고급 체육시설, 요트 등의 고급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고급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소득 환산율 4%를 적용하지 않고 그 가액을 100% 반영해버리므로 기초연금 물 건너 가버립니다. 당신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 일곱 번째는 직역연금 수령입니다. 직역연금, 즉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예외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직역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연금만으로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신데 기초연금 신청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많이 질문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공무원 연금을 받는 배우자와 이혼으로 인한 분할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는 있지만 분할연금 자체는 100% 소득으로 반영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7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예전엔 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을 수혜자라고 표현했었죠. 마치 임금이 하사하는 엄청난 혜택을 받는 백성들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요즘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수혜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소비자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 그 중에서도 기초연금은 나라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어르신이라면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공부하셔서 당연히 누리셔야 할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베르토가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